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게리 비숍.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도 고민했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자기계발서도 들춰봤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원대한 계획도 세워봤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진짜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를 보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을 보면서, 재테크에 성공한 동료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 또 계획을 짜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팔자가 그런 걸까요? 게리 비숍은 이 책의 첫 장에서 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삶이 그냥 표류하게 내버려 두었다. 하나의 드라마에서 다른 드라마로 두서없이 흘러가는 동안 당신은 제대로 개입해 본 적도 없었다. 표류.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집을 사고, 휴가를 가고,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청구서를 납부하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차를 사려고 애쓰고,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자 게리 비숍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자기계발 코치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전작 시작의 기술이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0이 될 때까지 힘겨운 인생과 씨름했고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건 단순히 내가 평범해서가 아니라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끔 나를 강제할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40까지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실패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 탓도, 환경 탓도, 운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헛짓거리는 이제 그만. 당신이 문제다. 그리고 당신이 답이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을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문제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은 답도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쥐고 있는 답을 빼앗아 올 필요도 없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은 결심은 매번 없던 일이 될까요? 의식적으로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허물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다짐하면서도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을 뒤흔들고 방해하는 건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배경에는 항상 이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 안에 3가지 결론이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린 결론들,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굳어진 결론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삶 자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인생은 불공평해. 이것들이 단순한 생각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론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 아래 깔려있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이유, 같은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 직장에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짚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대부분 정해진 순서를 반복한다. 크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한 행동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 내 선택이었습니까?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어제와 똑같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기계처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방해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게 질렸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인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크고 작은 구멍들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보냈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 행복한지 모르겠는 그 느낌. 젊을 때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언젠가는 오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단단히 심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냉정한 인식. 새해 첫날의 결심이 아닙니다. 월요일의 다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자체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뼛속 깊이 박히는 인식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왜 하는가? 계속 이대로 산다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정말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그림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아이와 가난한 집에서 늘 결핍 속에 자란 아이는 같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가능성의 범위 자체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삶.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구태의연한 내던져짐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당신에게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들 말이다. 내던져짐. 이것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곳, 태어날 시대,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이 집, 이 나라, 이 환경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던져진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평생 안간힘을 씁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물음에 답을 찾으려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게리 비숍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작동하는 방을 알고 나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디에 던져졌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찾아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다고 매번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건 아니겠지.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관점으로 진실을 바라본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당신의 의견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로 봅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역시 안 된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인생은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해석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나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것이 피해자 심리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삶을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놓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탓할 사람을 찾아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사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망 없는 일이다. 혹시나 결국 그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그 작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가져다 놓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 남의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게리 비숍이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사람이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하다.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는 대화든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의 한계가 곧 그 인생의 한계다. 당신이 하는 말의 본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인생이 버겁다면 실제로 버거운 것입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불공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자기 대화를 거쳐 인생 경험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어떤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내 일에 대해, 내 관계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말들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정신의 카펫 밑에 쓸어 넣어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추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언어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리 비숍은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세상에 실제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을 뻗어 만질 수도 없다. 뿌리 뽑거나 붙들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깊이 느낀다. 본능적으로 경험한다. 두려움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전적으로 당신이 꾸며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저항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려움은 함께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갈 대상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맞서 싸우다 지쳐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용기를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다가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수양이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조차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시작하겠다고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수양입니다. 9번째는 인생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두 눈 뜨고 똑바로 봐야 한다. 저자는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와 후회, 원망, 때로는 절망까지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에 넣을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산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한 것들, 해버린 것들.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을 계속 조종한다고. 그리고 이 챕터에서 저자는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을 망가진 사람이라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너무 늦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재의식이 오래된 결론들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론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고장난 의자처럼 스스로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10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전에 이런 걸 해봤는데 안 됐어.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모든 말들이 과거를 기준 삼아 미래를 제안하는 말들입니다.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비전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오래된 뇌의 패턴이자 행동일 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수백 번씩 당신은 자문해봐야 한다. 나의 미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려고 말하는가? 답이 뭐가 되었든 당장 하라. 미래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기 전 이미 그 안에 다비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냈을 뿐이라고.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당신의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결론들, 낡은 패턴들,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는 두려움들. 그것들을 걷어내면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게리 비숍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사고란 끼어들기다.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란 인생이 내던지는 것들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끼어들 때에만 마련된다.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끼어드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상황의 압박, 오래된 감정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불안하면 회피하고, 무기력하면 주저앉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온 패턴대로,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끼어든다는 것은 그 자동 반응의 흐름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닐 것이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말을 많이 알아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끼어들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끼어드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이 다시 작동하려 할 때
그 흐름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다. 실험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망쳐버린 날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마음은 미래를 향해 합니다. 망쳐버린 날에도, 지쳐버린 날에도, 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마음은 미래를 향해 합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온 낡은 결론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게리 비숍은 책의 마지막에 독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를 위해 싸울 것인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오래된 결론들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 싸울 것입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결론. 그것들을 평생 증명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결론들을 내려놓고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이 책은 당신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등을 두드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당신은 바뀌어야 한다. 듣고 있는가? 이제는 표류를 끝낼 때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멈추고 직접 노를 저을 때입니다. 잠재의식이 만들어 놓은 낡은 결론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스스로 끼어들 때입니다. 저자 게리 비숍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고장난 의자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마라. 과거는 과거로 둔 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에 직접 끼어드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